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니까 제2절 과세 대상이요. 취득세 대상 물건의 종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하나한다 그랬는데요. 즉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 그 다음에 요트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부동산, 차량, 기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질과세는 현황 부과니까요.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지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읽고 지나가면 되고요. 보충의 취득세 대상 표를 보니까 부동산과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 다음에 권리 등이 이렇게 쭉 다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95페이지 부동산. 자, 취득세 대상인데 당연히 토지, 건축물을 말하죠. 토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공유수면을 매립간 척하고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과세는 직상 등록되지 않은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그러면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본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저반, 도관시설, 급수,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요. 우리 부동산 특히 건축물의 범위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건물을 말하는데요. 니은번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이런 시설물도 또 건물뿐만 아니라 취득세 대상이 되고, 디귿번 건축물에 딸린 일정한 시설물도 또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흔히 건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자 우리 바탕식 박스 안에 보니까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등 그래서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그래서요. 건축물이란 공법에 배웁니다. 여러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건물 취득세 대상입니다. 2번에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범위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구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개별적인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레저시설, 자, 취득세 대상인데 레저시설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영장, 스키장, 자, 골프 연습장 밑줄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만 해당하는데 어떤 종목에서 보니까 이걸 19타석으로 바꿔서 냈더라고요. 19타석이면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그게 분절했던데 하여튼 이런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앞으로요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주의하시고요. 이런 시설물도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것들은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뭐 저장시설, 도크, 저반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하여튼 꼭 기억할 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로서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면 3번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범위 그래서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종전에 특수한 부대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로는 취득세상이 아닌데 이게 건물에 설치될 때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일정한 발전 시설 등등. 5번 보니까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 대형 금고를 말하겠죠. 은행 같은데.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도 하여튼 대상이 된다는 거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냥 참고적으로요.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발전시설 또 건물에 부착한 금고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에어컨도 거기 뭐 이런 거 중앙 조절식만 해당하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2번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서요.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보충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차량, 기장비, 항공기 및 주물 바다 건조하는 선박, 차, 기, 항, 선은 아까요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승계취득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권리요, 광어권 뭐 이런 것들 대상인데요.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하는 광어권은 니은번 보세요.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하는 광어권 취득세 면제예요. 자,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박이나 광어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참고적으로요. 연락이 목적일 건 아니고요. 예. 광어권의 범위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봅니다. 어업권 같은 것도 니은번 보니까요.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 어업권은 취득세 면제되고요.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단서 같은 거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뭐 시험에서 물어보고 그럴 가능성 낮으니까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보충해 보니까 특허권, 저작권, 출판권 같은 무체지상권, 이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아파트 당첨권, 부장권 이런 것들 아니고요. 지상권, 지역권, 자,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충 밑줄입니다. 특허권 등의 무치지상권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세에서 배우는데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같은 뭐 그런 것들을 말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취득 대상이 아니다. 밑줄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봅니다. 참고적으로 회원권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제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골프 회원권. 자,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승마 회원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이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상이 아닙니다.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 광어권 이런 것들이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런데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되긴 되는데 기억본 보니까 보유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했다고 의지하죠? 네, 토지 대상이고요. 자, 가액 증가, 자, 의제 취득이니까 취득세 부과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임시은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이에요. 이런 임시건축물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자,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뭐하냐? 비과세예요. 자, 그리고 디귿번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등기와는 무관하게 과세가 되죠? 예, 그 다음에 리을번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했다. 원시 취득이죠? 공유수면 매립 간척을 위한 토지 취득, 원시 취득,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만 한번 슬쩍 보고 예제 문제 두 번째 건 다음에 또 한번 자세히 보기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별표시 확실하게 하고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과세 이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이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무자가 되고요. 자, 먼저 1번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무자예요. 취득세는 부동산 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먼저 양가로 1번 사실상 취득자예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이에요. 자, 그리고 등등등 두 번째 줄 수산업법 다음에요. 등 거기부터 비출입니다. 수산업법 다음에 등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을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X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양가로 2번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없고 어떤 경우냐? 머리 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의 경우는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없고 승계 취득의 경우만 과세하니까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윗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무자 봅니다. 납세무자로 보는 경우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네,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어떤 거냐면 봅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 미주상가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6층짜리 학원이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학원이 6층에 있었어요. 근데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하철 1호선에서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있죠. 계단 연락에 뛰어가지고 지상까지 올라가고 지상에서 또 뛰고 여기 1층 여기서 숨을 몰아신 다음에 6층까지 또 뛰어 올라가고요. 아침에 하여튼 진짜 별 보고 아직 별이 보였어요. 진짜 별이 보이고 학원에 도착하면 별이 보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 여기 학원 원장님이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수강생들이 힘들다고 그냥 뭐 강제 운동 시키냐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아까 봤어요. 일정한 발전 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건물에 부착하는 근거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주체 구조와 효용 가치를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자 주체 구조부 건물과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설치될 때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요. 그럴 때 자 원래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원래는 건물주가 이거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자 원래는 일치하잖아요.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 거기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납세문제가 되느냐? 두 번째 줄 끝에 밑줄입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은 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있죠? 얘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돼요. 얘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고요. 가설한 자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가설한 자 X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은 가설이 돼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효용 가치를 딱 이루고 있어요. 이 임차인이 자 장사가 안 돼서 딴 데로 갑니다. 그럴 때 취득세 추징의 문제 같은 게 생겨요. 자, 어차피 이건 딱 여기 붙어가지고 뛰어서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이게 붙어가지고 딱 주체구조가 일체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럴 때 취득세 안내, 그럼 취득세 추징할 때 자,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러면 일일이 과세권자가 가설한 자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부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벌써 딴 데로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 추징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에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냐?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설한 자 X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제목 옆에다가 가로에 놓고 가설한 자 X 가로 닫고요. 가설한 자 X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인데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밑줄 쫙이고 변경 시점의 소유자 제목 옆에다가요. 종류 변경,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예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지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면 누구를 특정할지 애매해져요. 그래서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5번을 보니까요.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요. 상속이요. 가로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 재산의 상속을 포함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유증이라는 거 어떤 건지 용어 설명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오남인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만 싹 다 몰빵 쏘라. 효자 아들한테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줘라니까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냥 상속처럼 항상 유증은 그냥 상속처럼 생각하면 돼요. 유증 포함. 그래서 상속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상속처럼.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왜 이렇게 항상 요때만 되면 제가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런 얘기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이 씨가 되니까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유증 포함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인데 상속인 대한이가 있습니다. 민국이 만세가 있어요. 대한이는 건물을 상속받고 상가를, 민국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만세는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상속을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제목 주된 상속자, 제목 상속인 각자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주된 상속자 X요. 주된 상속자 X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서는요, 주된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지분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상속지분은, 자녀들은 상속지분이 다 1이에요.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다 똑같아요. 장남이든 처남이든. 근데 배우자는 여기다가 5화를 가산해서 1.5예요. 그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을 때, 그럴 때 누가 주된 상속자냐 그러면 배우자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근데 만약에 나중에 배우는데 자녀들은 상속지분이 똑같잖아요. 그럴 때 누가 주된 상속자냐 그러면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땡. 주된 상속자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상속인 각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 그 다음에 또 밑줄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관해서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지방세 기본법 44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에는 그 말은 그 연대 납세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속인 납부에 관해서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주택 하나를 상속받으면 자, 갑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받았을 때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은 연대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이해가 있고요. 자,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예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언제 지방에 있는 어떤 인강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택을 상속받아 가지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형제 중에 자기 형 한 명이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그 취득에 대해서 이제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명의로 해야 되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고 또 취득세도 안 내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관할 이제 구청에서 이제 고의서가 날라왔겠죠. 그래가지고 가산세 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날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안 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래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내면 계속 가산세 이제 해서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고의서 날라면 그다음부터는 가산금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내면 계속 가산금만 쌓이고 그래서 뭘 안 되냐. 어차피 그래서 내고 그리고 연대납세무가 있으니까 내고 그다음에 형한테 나중에 형 몫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내라. 차라리 그냥 그게 낫지. 안 내고 계속 형이 그런다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까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과점주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요. 신족관계 등이 있으면 합해서 판단하잖아요.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연대 납세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공동 상속의 경우도 연대 납세무 있고요. 용어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6번이요.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복숭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정법에 따른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나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밑줄입니다.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조합원이요. 자, 준공은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1104동 1102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아파트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그 1102호는
누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조합원.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매출이요. 비조합원용 부동산이요.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부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말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밑줄이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양가로 9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9번입니다. 자, 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양가로 9번, 10번. 자, 양가로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지는 얘기들 다 중요합니다. 먼저 양가로 9번을 보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입을 돕고 자라서의 부모 자식 간의 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고, 그래서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걸 뒤바꿔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원칙은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인지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그 키워드에 다 제가 색깔 표시해 놨어요. 공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아유 아버지 그냥 집 경매에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들이 경락을 받아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서 아들로의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도 대관계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되니까. 그잖아요. 공매, 경매에 참여해서 경락되고 공매되고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요? 대관계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2번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원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관계 입증이 됩니다. 유상 취득으로 보고. 3번 권리 이전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자, 부동산을 교환하게 되면 다 공시가 되니까 드러나죠. 그러니까 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것은 저를 보세요. 시험에 나왔던 것은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 무상 취득으로 본다. 아니고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대관계 입증되니까 유상 취득으로 보고. 동그라미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의해서 증명되는 경우. 그래서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간에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돼요. 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요.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아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받아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는 대관계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요.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요. 자,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샀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역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점유속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리을번 위 기억부터 디귿까지 준하는 것으로 취득자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여튼 그러면 배우자 직계점유속의 부동산 취득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무상 취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하여튼 원칙은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거 보는데 대관계 있다고 입증이 되는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그 다음에 교환 뭐 등등 대관계 입증이 되는 경우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걸 알아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양가로 10번 부담보 증여 중요한 거지만 이것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하고 와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102페이지요. 102페이지 넘어갑니다. 양가로 11번, 12번 이런 것들 다음에 설명드릴 거고요.
양가로 13번 한번 보세요. 양가로 13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요.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야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밑줄 짝이요.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요건 이제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일단은 요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는데요. 신탁을 하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 아까 배웠어요. 자, 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수익은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죠? 믿고 맡은 것 뿐이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근데 자,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었을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위탁자가 자신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자, 새로운 위탁자한테, 새로운 사람한테 자, 넘깁니다. 그럴 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해하시고 가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순환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보시면,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어업권 제외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업권 포함이지. 어업권, 광업권도 아까 무채재산권 중에서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 광업권도 포함합니다. 틀렸고 1번. 2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 오고요. 3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왜 틀렸습니까? 아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법인 설립 시에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 먹자고 소유분산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이고 틀렸죠? 자,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해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나중에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봤고요. 제4절 취득의 시기입니다. 어느 때를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28에 나왔어요. 가끔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30회 시험에 취득 시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고요. 나오면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는 있고요. 올해 개정 내용도 여기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긴 해야 되지만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보고 우리가 할 건데요. 자, 취득 시기는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에 신고납부예요. 그러니까 신고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돼요. 언제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할 것이냐. 취득세는 취득한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어느 때를 자 납세무 성립 시기로 할 것인지. 자, 그래서 취득 시기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와 있고요. 양가로 1번 유상승계 취득이요. 취득세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 어느 때로 할 것이냐 보면 일반적인 경우요. 자, 계약상 잔금지급을 적용하는 경우 1기억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자 취득한 것을 보는데 가로 안에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을 말합니다. 취득한 것을 본다. 밑줄 짝입니다. 제가 요거 지난 기초인문과정 때는 판사하면서 쭉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봅니다. 하여튼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원칙 어느 때를 취득이 싫어하냐? 계약상 잔금지급이래요. 계약서상 거래 당사자 간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있죠? 그때를 취득이 싫어요. 근데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가 안 됐어요. 아니면 아예 없거나 계약서를 봤더니 아니면 써있긴 써있는데 2019년 3월 중순 돼 있어요. 3월 중순이면 10일인지 15일인지 알 수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 포함해서요. 자, 계약상들이 명시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그럴 따지면 아닙니다. 등기일 아니에요. 자,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아니에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의 경우도 계약상 잔금지급 시기로 한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는 자, 우리가 다음에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밑줄을 그어놓고 그냥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도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하는데요. 일단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자, 이어지는 얘기는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요. 여기 28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어요. 근데 근데 지금은 계약 해지이고 넘어갑니다. 다음 순환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틀만 보고 갑니다. 104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경우 봅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이 취득시기가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어느 경우냐?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요. 여러분, 자, 제가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데요. 계약서상으로 잔금지급일은 2019년 3월 10일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3월 15일 날 잔금이 치러졌어요. 그러면 자, 객관적으로 잔금지급일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예요. 여기다가 잔금 받은 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그 사실상 계약서 상관없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은 3월 10일이었지만 실제 3월 15일이면 3월 15일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니은번 그래서 기억번 9개 동그라미고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에요. 수입에 의해서 취득했다. 수입신고 필증에 다 수입면장에 다 입증이 됩니다. 공매, 경매 방법으로 경매 포함되나요? 경매도 포함입니다. 공매나 경매 방법에 취득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법원에 자료 다 남아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요. 자, 판결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려는데. 다만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의한 경우는 자, 판결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의 동그라미, 수의 동그라미, 공의 동그라미, 판의 동그라미고요. 다 색깔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의한 것은 제외한다는 것도 밑줄인데요. 여러분,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판결문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판결문에서 지금 판결문에서 자, 우리가 판결문에서 여기서 지금 이제 화해, 다만 화해, 인락, 그 다음에 포기, 자백간주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요 수많은 법적 분쟁이 한 해 특히 민사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데 그 수많은 법적 분쟁을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서 이걸 해결한다. 그러면 재판정도 부족하고 판사도 부족하고 업무를 너무 과중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소송 전취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요 조정 절차 속에서 대부분 걸러버려요. 그래서 자, 재판 전에도 또는 재판 중에도 판사가 양쪽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내가 보니까 줄 거 받을 거 확실하고 다만 액수에 있어서 지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이만큼 주장하고 여기서 이만큼 주장하는데 내가 보니까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 정도 금액에서 합시다 해가지고 화해 공고안을 내요. 그럼 양쪽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뭐 이런 게 화해줘서. 그 다음에 인락,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자, 판사가 한 상대사를 불러가지고 계속 재판 가봤자 당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넌지시 흘려줘요. 그럼 뭐하러 재판 계속해요? 받아들입니다. 상대방 주장. 인락, 포기, 권리 제기했다가 포기해요. 권리 제기했다가 포기하고 또 그 다음에 자백간주의에 한 경우 자,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주장을 3회 이상 불출석한 사람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냥 종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은 확실한 건데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얘네들은 객관적으로 잔금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냥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시험에서 화해 조소상으로
잔금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O, X, X입니다. 자, 화해 조서상으로는 잔금지급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자,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증명된 취득, 법의 동그라미죠. 자, 그래서 법인장부가 뭔지는 용어 정리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객관적인 취득으로 하는 경우 보니까 지금까지 본 얘기가 이거예요. 자, 국, 수, 공, 판, 법의 경우 머리글자를 따서 자, 어떤 분은 외우실 때 국수, 공판, 장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국수, 공판에 관한 법, 국수, 공판법입니다. 객관적인 취득이에요. 제 입에서 국수, 공판법 나왔다? 객관적 취득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국수, 공판법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합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자, 다 같이요.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시라는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법입니다. 그러면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은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고요. 계약상 잔금지급일. 근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자, 그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이고요. 60일 자, 경과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자, 예외적으로 국수공판법처럼 객관성 있는 거래는 어느 때를 취득시라고요? 사실상 잔금지급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요. 자,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라는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운다? 국수공판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도 해드렸죠? 그 얘기 드렸는데 제가 동탄 신도시에서 그 동탄 강의할 때 있죠? 2009년도 정도, 2009년, 뭐 2010년, 2011년 뭐 이런 무렵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그 동탄 2기 신도시 생기기 전에 동탄 1기 신도시 거기서 있죠? 강의를 하는데 어떤 수강생이 학원에 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근데 전국 모의고사 이제 늦봄쯤에 이제 한 5, 6월 뭐 이렇게 무렵에 이제 이제 시험을 봤어요, 모의고사를. 근데 학원에 온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수강생이 60점이 평균 60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다들 자, 가가지고, 어느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 진짜 그렇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2학년이다 생각하고, 어느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그런데 그 수강생이, 무슨 소리냐, 처음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이 그 수강생을 볼 때마다 어때요? 재수가 없죠. 진짜. 나는, 겨울부터 와서 공부했는데 지금 평균 30-40점 깔고 있는데, 그냥 60점 넘으니까 학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 수강생이 있잖아요. 보세요. 자, 제가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라는 객관적인 취득. 자,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법. 그러는데 그 수강생만 있잖아요. 넉넉고 국수, 공판장. 이러다가 2학년인가 뽀록났지. 다른 곳에서는 국수공판장 그렇게 외우거든.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은 그러니까 국수공판장 그렇게 외웠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국수공판장 다른 사람들이 뭐야? 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지 뭘 또 그걸 참네. 자,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요. 그 동그라미 3번 연부취득이라고 했잖아요. 연부취득이 뭔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연부로 취득한다는 것은 우리가 월부로 뭘 취득해요? 그럼 다달이 대금을 갚아나가겠죠? 월부로 뭘 취득한다 그러면 매년 대금을 갚아나가겠죠? 자,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용어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연부취득 한번 볼까요? 연부취득이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반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부취득의 경우 다시 본문 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것. 자, 계속 미출입니다.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 제외하고 밑줄입니다.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그러면 연부취득이 뭔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연부취득이 뭐냐? 그럼 저를 봅니다. 우리가요, 연부취득은 자,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건데, 대개 여러분요, 연부거래 보세요.
500만 원, 5천만 원, 5억짜리 거래하면서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될까요? 속 터져 죽지 뭘 그저 연부로 거래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근데 뭐 500억, 5천억, 뭐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한다. 네? 그러면은 자 5조짜리 거래한다. 막 그러면은 자 한 번에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연부 거래합니다. 그럴 때 자 갑과 을이 총 연부 금액 50억짜리 거래를 하는데 연부 거래를 하는데 자 매년 10억 원씩이요. 자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19년 3월 10일이었어요. 계약서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3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연부금 지급된 날 3월 19일을 취득시기로 해서 이때부터 취득세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세 계산은 이때 총 연부금액 50억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매회 지급되는요. 매회 지급되는 자 계약서상으로는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첫 해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자 그 사실상 지급된 이 연부금액이 있죠.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 연부금액 요것을 8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취득세. 그래가지고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또 다음 연도도 또 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고 이해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취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세요. 자 연부 취득은 다른 연도와는 다른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시기로 하고 매회 사실상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로 하면 취득세 목돈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죠? 매회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현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부 취득의 경우 이렇게 독립적인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시기로 합니다. 지급일인데 연부금 지급일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취득세는 아까 원칙 계약상 잔금지율이었잖아요.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연부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아닙니다. 계약상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교재 거기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계약상 X에 넣으세요. 계약상 연부금일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하면 물론 그 등기일입니다. 어쨌든 그 등기일이고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 104페이지 동그라미 4번 등기 등록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 봅니다. 지금까지 봤던 위에 1, 2, 3 자 유상승계 취득,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 연부 취득, 자, 이렇게 동그라미 1, 2, 3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하여튼 등기 등록일이 빠르면 그 등기 등록일입니다. 항상 취득 시기에서 여러분.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릴 테니까 응용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개인 간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 간 매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X요. 네? 자, 다시요. 개인 간 매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X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칙은 개인 간 매매 계약상 잔금질이라며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라며요.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질이 빠르면 계약상 잔금질이고 계약상 잔금질보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중 빠른 날.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다시 질문 드립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X요. 네? 아까는 어떻게 맞춘 거예요? 또 맞춘 사람은? 자, 여러분 보세요.
국수공판법이잖아요. 객관적 취득, 그러니까 사실상 장부질이죠. 근데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장부질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질이라며. 그러니까 비교해서 빠른 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응용력을 발휘해야 돼요. 예. 자,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예제 문제를 볼게요. 105페이지 예제 문제를 보니까 개인이, 이거 기출문제인데 옛날에요.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법인장부에 입증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랬을 때요. 법인장부로 입증된다는 것은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다. 그러면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사실상 잔금질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유형에서는 2019년 9월 30일, 계약상 잔금질인 11월 20일, 그 다음에 입주일이 11월 26일,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이 11월 18일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 실효해야 되겠어요? 예? 어느 때를 취득 실효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원칙은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 잔금질이잖아요. 근데 계약상 잔금질인데 등기일하고 항상 비교해 봐야 돼요, 항상. 등기일하고 비교했더니 등기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니까 언제? 등기 접수일 11월 18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거래는 어느 때를 취득 실효해요? 사실상 잔금질일 9월 30일이요. 근데 등기일이 빠른지 항상 봐야죠. 등기일은 11월 18일이니까 더 늦으니까 니은범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 실효해야 돼? 그 9월 30일 사실상 잔금질을 취득 실효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3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등기일이 빠른지 확인합니다.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 잔금질 원칙이고, 자,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성 있는 거래는 사실상 잔금질이고, 자,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항상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있잖아요.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자, 요 취득 시기 한번 살짝 보는데요. 자,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은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계약일을 취득 실효해요. 계약일. 증여 계약일이요. 증여는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요. 증여는 낙성, 증여는 민법에 배워요. 증여는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민법에 배우잖아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약하면 상대방이 승낙이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계약인데요. 야, 에이, 넌 이제 하는 일이 맨날 그 모양이냐? 너 저기 요새 사업 실패해가지고 빈둥대고 있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넌 맨날 하는 일이 그렇지. 야, 내가 돈 남아돌아서 그러는데 한 2천만 원 줄까?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난 증여 청약 의사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뭐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증여 계약 불성립합니다. 친구야, 요새 사업 실패해가지고 힘들어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다. 내가 힘들 때 옛날에 네가 나 도와줬잖아. 친구야, 내가 이것밖에 못 도와서 미안한데 힘내, 친구야.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아이씨, 고마워, 친구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 계약 성립한 거지. 증여는 이렇게 계약이에요. 자, 증여는 계약인데 왜 이렇게 빨리 증여는 그 계약한 날을 취득 실효하냐? 그러면 항상 이런다고 그랬습니다. 내 전 재산을 어느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하룻밤만 자보세요. 반은 너무, 아니, 전 재산은 너무 많은 것 같아. 반만 해야 되겠다. 반만 하겠습니다. 하룻밤 또 자면 반에 반, 반에 반. 나중에 자식들이 와서 이 계약 무효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그 계약한 날을 취득 실효합니다. 아셨죠?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원칙 언제다? 계약일. 가로 안에 또 밑줄입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 상속은 비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 시작되니까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가 돼요. 다만, 자, 이어지는 얘기는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다음에 배울 거고요.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예배를 봅니다.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일 전에 등기 먼저 하면 등기일입니다. 106페이지 넘어갑니다. 106페이지 안가로 3번은 건축물 건축의 경우인데요. 이게 올해 개정이 됐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건축물 건축의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을 번호를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내용이 요게 이제, 자, 2번 내용은 아예 그냥 전체 내용을 삭제합니다. 전체 내용을 아예 전체 내용을 삭제해요. 전체 내용을. 동그라미 2번 내용이 위에 있는 건데 그게 삭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삭제가 안 됐네요.
자,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전체 지워버립니다. 그 2번 내용이 개정이 됐는데요. 자, 이제 1번하고 합쳐졌는데 한번 봅니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이 취득 시기가 빨리 이렇게 동그라미 2번처럼 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1번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도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과 똑같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요. 밑줄이요.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임시 사용승인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요. 하여튼 요 날과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 날이니까 비교해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밑줄 짜기요. 이제는 일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이렇게 똑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자, 원칙 언제라고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입니다. 그전에는 소유권 이전 방식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 환지 방식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막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로 교부일로 다 통일이 됐다는 거.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이거 지금 볼 거 아니고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5절 과세 표준입니다. 취득세.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첫 주는 처신노라. 일단은 과세표준 앞부분 좀 나가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나가기로 하고요.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절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용어 설명을 좀 길게 하느라고 그랬는데 절 봅니다. 취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지방세고요. 취득세 선언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럴 때 취득세, 자, 성격 특징에서 취득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그러니까 합산과세의 개별과세예요. 개별과세입니다. 취득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단독명의로 취득하든 공동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세금 계산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취득세, 사실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입니다. 개별과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물론 재산세에서 토지는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이 있고요.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합산과세합니다. 그죠?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이 있어서 합산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실주의, 실질과세 원칙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또 사실주의, 내용의 실질에서 사실주의 과세하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고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 다음에 현황부가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취득일 현재 다르다. 그럼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포항 영일만 내려갈 때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하는 리조스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습니다.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럴 때 토지는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요.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지붕과 벽 또는 기둥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레저시설, 급수배수, 도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인데,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려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등등.
등등.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발전시설 이런 시설물도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등등. 권리 중에서는 하여튼 무치상권, 어업권, 광업권. 자, 무치상권 중에서 얘 어업권, 광업권만 대상이고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회원권은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형권 이런 거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형식적 취득이 예로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위탁재,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재 취득은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재수,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재 취득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수탁자 현차나서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도 취득세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근데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아까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물론 실질적인 권리 변동이 있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거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취득세는 취득용을 보면 사실상 취득용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간주해서 부과되는 간주 취득용이 있는데 사실상 취득용은 원시, 승계, 무상, 유상 불문하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무상취득도. 근데 단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는데 머리글 짧아서 어떻게 했어요? 차, 기, 항, 선,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요. 토지 지목병 경우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엔진 교체 등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과점주주란 자가 비상장법인이 어디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과점주주가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과점주주는 전체 주식 총수 중에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자,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데 단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법인 설립 시는 처음에 혼자 푸시고 장치고 다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독과점 먹자면 안 되니까 설립 시는 제외하고요. 과점주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는데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자, 또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 또는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근데 차기양선의 경우에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자가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승계 취득자만. 차기양선은.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효용 가치를 이루며 일체가 될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하는 경우에도 누가 취득한 것을 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의무자다. 가설한 자 X입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지. 주된 상속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아닙니다. 자,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연대 납세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요.
취득세요.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의 경우에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예요, 후의 소유자예요.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또 우리가요 배운 것이 납세무자에서 뭘 배웠냐면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다? 조합이 아니라 조합의 원입니다. 조합으로 바꿔내겠죠? 조합원이고. 다만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부장부처럼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정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배우자 직계정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한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뭐예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예요, 추정한다예요? 본답니다. 본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비교해 드릴 건데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추정한다고 취득세에서는 무조건 본다예요. 간주한다. 본답니다. 배우자 직계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거나 것을 취득하거나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또 대가관계 입증되는 경우로서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아니면 자 취득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것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는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는 대가관계 입증되니까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웠고 취득세 취득 시기는 원칙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급이에요.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자, 그 다음에 객관성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필요한데 머리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했다? 국수, 공판법, 국가, 지자체, 조합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입증되거나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포함의 제외, 객관성 없고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이 필요합니다. 다만 또 연부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이 필요합니까? 연부취득은 매회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이 필요하고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그 점은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 제외하고요. 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일. 등기일이 아니에요. 원칙은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실. 자, 유증은 유증 개실입니다.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언제다? 등기일이다. 항상 등기일이 빠른지 확인합니다. 건축 개수 이런 경우 취득 시기는 나중에 강조 드릴 거예요. 하여튼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나중에 강조 드리고요. 자,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공부는 바로바로 집에 가면서 대충 공부했던 것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고 헷갈리면 다시 한번 집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한번 보고 외울 거 있으면 막 외우고 머릿속에 한번 쭉 또 스토리를 한번 그려보시고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갈 때는 그림바다 성산포 이생진 시인의 시를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던 것더라 하면서 이생진 시인의 시도 한번 떠올려 보고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